이동민 교수하고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서 또 인터뷰를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민님. 안녕하세요. 참고로 동민님 스케치 강의 페이스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열심히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스케치 강의 관련해서 또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화면을 켰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아이패드 화면입니다. 네. 오늘은 직접 그리면서 뭔가 알려주신다고요? 오늘은 약간 좀 기초를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깜보바이자라는 건축 아세요? 깜보바이죠? 네, 깜보바이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스페인일 거예요. 아, 처음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 깜보바이자의 스케치를 가져왔거든요. 오, 이분이 보면은 약간 되게 스케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아서 이걸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르꼬르비지 스케치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우선은 그래서 선 그리는 것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선 그리기. 네, 선 그리기. 우선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죠? 직선은 시작점과 목표점이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상적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와 a, b와 그 다음에 뭐 x, y를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읽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을 그릴 때는 사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드로잉도 가져와 보면은 이 선들이 되게 약간 좀 꾸불꾸불해도 꾸불꾸불하네요. 꾸불꾸불해도 뭔가 정돈된 느낌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이 선 자체는 되게 러프하지만 이 포인트들이 다 지금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 드로잉은 점들만 딱 명확하게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을 그릴 때도 이제 아이패드인데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쭉 가고 내가 도착 지점만 딱 가면 돼요. 저 막 중간에 비틀비틀 거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사각형을 그린다 했을 때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네. 끝에를 힘을 좀 주면 좋아요. 그리고 교차를 시켜주는 거죠. 이거 맞아. 학교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네, 맞아요. 심지어 치수선 넣을 때도 치수선도 교차를 하잖아요. 맞아요. 꼭 교차한 다음에 대각선 한번 그어주고 하는데 네. 맞아, 교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형태가 명확해 보인다고. 그쵸.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게 되게 많은데 부분이 없는 전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직선이 교차하는 부분을 점으로 그렇지. 설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이제 수학적인 메커니즘이 다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손 되게 똑바르게 잘 그리신다. 저는 하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똑바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가 없어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 그릴 때도 이 점이 보이게, 얘도 이렇게 점이 보이게. 물론 이제 막 나중에 급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교차가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직선하고 직사각형만 좀 그릴 수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선 연습할 때는 내가 시작점하고 도착점만 그냥 잘 연결해 준다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속도 빠르기나 필기도구를 못 쓸지는 그게 아이패드든 펜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프리핸드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보통 엄청 떨면서 그리잖아.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네. 저도 1학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알죠. 왜냐면 한 번에 쭉 끄면은 빗나가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떨게 한다니까. 맞아요. 그게 일종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이에요? 봐봐요. 만약에 완벽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완벽한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흔들잖아요. 그러면 지면의 마찰이나 관성 때문에 얘가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위에 있는 면적을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면적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적분값이랑 여기 있는 적분값이 0이 되도록 하면은 그러면 직선처럼 보인다는 직선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떨게 하는 게 일부러 이렇게 떨어보라는 거예요.
뭐 그건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가면은 내가 아, 거기 맞춰서 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거든요. 트레이닝 된다?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모르겠네. 예. 진짜 내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떨면 웃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는 떠는데 훈련할 때는 내가 편차를 어느 정도 잘 맞추고 있는지로 보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좀 숙달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예. 그 저희 1학년 때는 이 위에 있는 선처럼 막 엄청 부들부들. 그러니까 타타타타타타. 물론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네,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훈련 이거죠. 과정이구나. 네네. 균형을 너가 맞출 수 있냐. 일부러 균형을 깨면서 균형을 잡아보라고 하는 거죠. 맞네요. 일부러 떨면 웃기지 않아요? 저도 부들부들 떨면서 했었는데 좀 내가 뭐 하는 건지 싶긴 했어요. 웃기지.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저 이거 시범을 보이는 교수님이 월요일 목요일 수업이었어요. 설계가. 월요일날 주 교수님, 목요일날 부 교수님이셨는데 주 교수님이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그려주셨어요. 막 네. 부들부들 떨면서. 네. 목요일날 교수님이 그거 보고 깠어. 이렇게 하면 아니고 누가 그린 거냐고 막. 너무 얘기는 안 했지. 뭐 진짜 웃겨.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일부러 떠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 이미지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셨던 그 투시나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이 투시를 잡았고 왜 눈높이를, 이거 사람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왜 이 높이로 했는지도 이제 알 것 같고 재밌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선을 배웠잖아요. 네. 투시를 조금 배워볼게요. 투시. 제가 똑같은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네모를 네.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네모를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항상 그릴 때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봐봐요. 만약에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화면이니까 같은 네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공간의 스케일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소실점으로 잡는 그 눈의 아이 레벨이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소실점을 딱 찍으면 돼요. 꼭 가운데일 필요는 없어요. 뭐 이 사람의 위치 옆에일 수도 있고 얘도 여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측면의 벽을 그냥 하나만 그려볼게요. 벽을 하나 그린다면은 이 소실점에서 쭉쭉쭉쭉쭉 나가서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통과했어. 되겠죠. 여기는 좀 낮은 각도로 이렇게 통과가 그렇게 되겠죠.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제 해본다면은 얘가 조금 낮아질 거고 반대로 여기가 좀 더 길죠. 가파라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스케일이 좀 잡히는 거죠. 그렇다. 네. 그 이제 이 드로잉을 보면은 얘는 소실점이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소실점이 그러네요. 가운데 그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실점을 좀 밑에다 한다면 소실점이 밑이라면은 그쵸. 위쪽 선이 더 가팔라지니까 저층부가 보일 거고 고층부는 거의 후다닥 지나갈 것 네,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 눈높이에서 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이 전체적인 형상이 다 보이니까. 네, 그런 의도가 담긴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여기 한 중간층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뭐 중간층 정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 같은 그치.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스케일은 어쨌든 박스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그리는 거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소실점이라는 거는 내가 소실점이 이제 사라지는 점이잖아요. 점점 사라지는 점. 결국은 내 눈높이니까. 그죠? 그 소실점을 어느 높이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면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근데 결국에 투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기본은 그냥 내가 보이는 정면에 있는 벽을 그리는 게 시작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 눈높이가 중요하고 내가 보는 그냥 내 관찰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된다면 이제 공간을 막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조금 건축 드로잉 할 때 좀 이제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박스를 그리고 가운데다가 그냥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등방한
그거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니까. 그쵸. 맞아. 이거 거의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우리한테는. 뭔가 의도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확실히 그냥 공간 그리겠다, 과제다, 이거는 해야 된다. 그쵸. 이래서 그리는 느낌.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잠깐만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드로잉 같은 경우는 소실점이 특이하죠 이거. 잠깐만, 소실점이 일반적인 높이인데 잠깐만, 약간 오른쪽에 있네. 맞아요. 여기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그쵸? 예. 얘는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이런 점으로 가고, 그럼 소실점이 여기 정도 위치하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찰자가 보는 시점인 거죠. 그치, 꽤 높은데. 꽤 높죠.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제스처니까 이 정도 높이 차가 날 수 있죠. 이게 맞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얘를 제가 조금 담백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담백하게. 오케이. 잠시만요. 우선은 기준이 되는 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준이 되는 면이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도 이거 처음 그려봐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돼 있겠죠. 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실점은 내가 여기로 찍은 거죠. 왜냐면 여기 만약에 발까지 저기 면이 좀 보인다면은 이제 여기는 보이던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옆면을 하나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좀 얘는 안쪽으로 가죠. 안쪽으로 가서 더 깊게 들어가서.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제가 맞네. 지금 그리는 것도 보면은 다 교차를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좀 딱 잡힐 거거든요. 그럼 그려본다면 얘가 이제 쭉 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를 이제 어둡게 표현을 한 거지만 이게 꼬르비제가 딱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어두운 쪽에 그림자 표현을 그냥 통통통통 점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음영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벽이 지금 여기 있는 벽이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사실. 그러면 편집을 한다면 잘라야지 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서 그쵸? 여기 쭉 간다. 그치. 그러면 이게 쭉 더 가겠죠.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맞네. 제가 좀 색칠을 해서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진짜 똑같이 그렸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이거를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어떤 요소로 이렇게 구성돼 있지? 재밌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은 아니 이걸 진짜 따라 그리면서도 공부가 되네요. 네, 그럼 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약에 그린다면은 지금 어차피 이게 아이 레벨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눈이 다 걸리게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결국에 네. 저기다 눈이 걸리게. 그쵸. 만약에 이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겠지만 그럼 점이죠, 멀리 거의. 있다면 조그맣게, 거의 이렇게 그렇지. 보이겠죠. 예. 그리고 더 멀리 있다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가까이 있다면.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면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여기 걸쳐서 쭉 나오잖아요. 훨씬 쉽죠. 그러면은 여기 한 뭐 아이 레벨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살짝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가죠. 그렇죠. 너무 올라갔다. 네, 쭉 가도 돼요. 뭐 완전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얘가 이렇게 안에까지 그 돌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공간이 이렇게 교차가 돼 있는 게 좀 느껴지죠. 그러면 그것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꼼꼼해야 된다 이거 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쭉. 그치. 그러면은 이 면이 여기 이제 교차가 돼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면이. 이렇게 안쪽까지. 그럼 제가 이 테두리를 조금 다른 색깔로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근데 아이패드 이거 재밌다. 아이패드 있지 않아요? 있는데 별로 안 그려봐가지고 이거 괜찮네 이거. 아이패드로 그리는 강의를 하나 해주시지. 그게 나을 것 같다. 손이랑 되게 잘한다 근데. 색깔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죠? 그니까 선 스타일도 여러 개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쁘다. 재밌죠? 재밌어. 이러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복잡하죠. 사실 이 정도면 엄청 복잡한 건데 원칙은 몇 개 없어요. 그냥 소실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점이 보이게 해야 한다. 그 제가 좀 그린 계속 것도 강조했던 거. 네, 계속 이 포인트들이 그치. 보이잖아요. 겉만 있어도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얘를 뭐 아이소나 엑소노로도 표현을 해볼 줄 알아야죠. 이야. 지금 이거를 네, 이거를 고난이도다. 한번 해볼게요. 저 도전이에요. 저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이 기준되는 면은 거의 고정일 테니까 얘는 한번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만 보면 복제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좀 칠할게요. 네. 잘 보이게. 기준면. 네, 기준이 이거 기준으로 이제 손 뻗어 나가야죠. 한 기준. 아, 재미없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순서를 잘 정해야 되거든요. 순서 어떤 순서요?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그릴 건지. 왜냐면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그러니까 A, B, C, D 그렇게. 이 공간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얘가 지금 A를 그렸잖아요. A를 그렸잖아요. 예. 그럼 B를 이제 그려야죠. B는 이 끝점에서 앞으로 쭉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요런 애가 B겠죠. 근데 시간 많으면 솔직히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가 더 빨리 그렸죠. 그치. 그 다음에 C. C는 얘가 이제 좀 더 앞으로 좀 더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내려가고. 여기 이렇게 좀 더 그치, 내려가고 이렇게 그치. 그려지겠죠. 알겠어 그쵸?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D. 잠깐만. D는 쉽죠. 그냥 관통만 하면 되잖아요. 잠깐만. 요렇게. 나 헷갈리지? 난 헷갈리지? D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맞네. 그러면은 제가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정확히 어느 정도 더 나와야 되고 네, 그런 건 사실 감 아니에요? 그럼 C보다 D가 얼마나 더 앞으로 뻗어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거죠. 지금 C랑 D 중에 D가 더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알겠어. 그 다음에 B는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것만 알면 돼요. 그 관계성만? 네. 왜냐면 위에 그린 토실점 투시도 같은 경우는 공식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깔끔한데 엑선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약간 사실 이거 길이도 비례 생각하면 정확한 값이 있긴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후딱후딱 잘 그린다 근데. 후딱후딱 잘 그려. 이 충전도 되고 개 좋아. 충전도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시돌만 그리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멋부리냐고. 근데 얘를 이렇게 뭐 엑소노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캐드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모델링으로? 투시도도 캐드할 수 있죠 왜? 아 그쵸. 근데 이제 이걸 먼저 그리고 얘를 그리면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이제 표시 때문에 얘를 이제 D라고 할게요. 네. 그럼 얘가 D잖아요. 그쵸. 얘가 더 앞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론 엑소노가 캐드하기 훨씬 쉽겠죠. 훨씬 쉽죠. 훨씬. 그럼 이러면은 이게 허황된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사람을 아까 이 작은 사람은 A 뒤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그치. 그쵸. 얘는 이제 사람 크기는 다 똑같겠네. 엑소노에서는. 맞아요. A, B, C 사이에 있는데 맞네. C 바깥쪽에 있잖아요. 여기 바깥쪽.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맞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 공간은 거의 마스터했다고 봐야죠. 재밌다. 여기서 또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평면도? 네. 평면도는 더 쉬울 것 같은데? 훨씬 쉽죠. 아니 엑소노에서 평면도는 쉬울 것 같은데 네. 투시도 보고 평면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엑소노 거쳐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좀 좋은 말을 한 게 평면 보고 투시도도 그려갔다가 투시도에서 엑소노 갔다가 엑소노에서 평면도 갔다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투시에서 평면도 할 수 있긴 하겠다.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물론 이게 정보값이 H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 높이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 이런 정확한 거죠. 치수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관계만 맞아요. 본다면 그치 그러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지.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평면도가 사람 허리춤 기준으로 자르잖아요. 1.8m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죠. 보통 1.2. 아 그래? 그러니까 개구부가 잘 보이도록. 그러면은 어떤 평면도를 하는 클리핑 플레인이 여기 있다면 라이노 하시는 분만 이해하겠구나. 그 섹션 자르는 섹션 자르면은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이렇게 잘릴 그렇지. 거 아니에요. 예. 그 이거 평면도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런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죠. 뭐 위에 A가 좀 그려진다면은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좀 두께를 줘볼게요. 예.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람 위치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벽면 있잖아요. 그 A 벽면, A 벽면이 어쨌든 한 이쯤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치. 그쵸. 그럼 A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네. 맞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본 투시도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여긴 거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또 투시도를 그려보면 또 이걸 보고 위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 투시도를 그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연습을 하는 거구나. 네,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계속 이렇게 디벨롭 하다 보면 결국에 뭔가 전체적인 형상이 많이 바뀌긴 하겠네요. 바뀌죠. 네. 만약 벽 길이가 더 길어진다거나. 그거는 뭐 휴먼 에러네. 맞아요. 결국에 막 모든 공간이 이렇게 다채로울 순 없지만 내가 어떤 그리고 싶은 공간,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게 어떤 요소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요한 거 순서대로 드로잉이 될 거고. 그치. 그쵸.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반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리잖아요. 막 벽돌의 패턴, 그쵸. 화분, 고양이 다 그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드로잉도 있지만 이제 제가 가리키는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최소한으로만 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나머지 디테일은 또 추가적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 그게 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스케치들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소실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케치에서 여기는 소실점이 없는 그냥 섹션 아니에요? 섹션이죠. 소실점이라는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실점 어디든 찍을 수 있죠. 어디든 찍을 수 있죠. 어디든 찍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면 거기서부터 또 연결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3D로. 네, 맞아요. 여기는 어쨌든 이런 뭔가 이런 뭐 모르겠어요. 이런 공간에 지금 슬라브가 하나 있잖아요. 뭐 이건 기둥인지 벽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정보만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약간 좀 이 외부인 듯 내부인 이 공간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소실점을 여기다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쭉 빠지겠죠. 이렇게 쭉. 그렇죠. 또 하고 여기서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질 거고. 근데 얘도 얼마나 깊이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깊이 갈지 모르는 거죠. 지금 네. 정보는 섹션 정보니까. 섹션 정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고 얘가 만약에 벽인데 조금 짧은 벽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정보는 없지만 여기 뒤에 있는 인면이 만약에 이렇게 높아지는 인면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잘 안 보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또 여기 이렇게 있는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구나. 그쵸. 이렇게 되고 여기가 또 단면선이 될 수가 이러면 있겠죠. 어떨까 하면서. 그러면서 제한된 정보로 계속 연쇄적으로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되게 이 스케치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그리는 속도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엄청 말이 안 힘들걸요? 되죠.
말이 안 돼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여기 이렇게 사람이 그리면은 어떨까 상상도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각적인 소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단면을 이렇게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 하는 거죠. 특정 누구의 스케치만으로도 시작을 해서. 동민님은 스케치하고 3D 작업이랑 손 모형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네. 스케치를 제일 많이 하실 거고, 네? 그죠? 그 다음에 3D 모델링이랑 손 모형 중에서 뭘 더 많이 하세요? 작업을? 요즘은 모델링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학생 때는 스케치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 난 지금도 모형 많이 만드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모형을 3D로 가져가는데 편집하는 거는 또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몇 개의 작품만으로도 되게 많은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원? 야, 곡선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쉽죠. 왜 쉽죠? 제가 저걸 사각형으로 보는 건가요? 그쵸. 다 사각형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면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소실점을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사람이 이 눈높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이런 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은 중심선만 잡으면 그치. 되잖아요. 미드 포인트들 일단 찍고. 근데 여기서 문제. 여기서의 중심은 여기 중심이 아니죠. 이거 왜 그러냐면, 맞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전 알아요. 이게 왜냐면 요 선에 예를 들어 잠깐만요. 이거 선 여기서부터 여기 쭉 오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길이가 아니야. 맞아. 이게 요거 대 요거가 1대1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맞아. 왜냐면 여기 소실점에 가까울수록 선 길이가 짧게 표현되니까. 맞아요. 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중간 거리에서 앞쪽일까요, 뒤쪽일까요? 살짝 더 앞쪽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앞으로만 표현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혹시 건축학과 친구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이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거든, 맞아. 네. 이거를 봐봐요. 그러니까 맞아. 입체 그리드를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그래. 그러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의 그렇지. 그리드를 이렇게 만든다 해봐요. 그러면 이제 소실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쭉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 이 중앙이 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리드 간격을 동일한 그 타일로 한다 그러면 나랑 가까이 있는 타일은 커 보일 것이고, 저기 소실점 쪽에 있는 저 벽면에 있는 타일은 작게 표현될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거예요. 왜냐면 투시가 왜곡이니까 그 증감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작고 참 재밌는 것 같아. 가까이 있을수록 크잖아요. 우리 눈이 그렇게 작동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운데서 살짝 안쪽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맞아요. 좀 더 소실점에 가까운 쪽이다 라는 거죠. 네. 잠깐만. 네, 됐고 그러면은 얘는 얘 선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얘도 여기가 중앙선이라면 그냥 보이는 상의 중앙선이라면 그러면 얘들만 접하게 원을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근데 잠깐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감의 영역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니지, 이 정도면 단순한 원리죠, 사실. 감인가요? 솔직히 감이죠. 왜냐면 내 말은 그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혹자는 그러니까 이게 다를 거란 말이야, 이게 사람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참 어려워. 칸포베저도 대충 그렸잖아요. 이 사람 거장이잖아요. 뭐 우리들은 거장처럼 그리면 안 되나요? 네, 잘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되지. 그쵸, 이 정도면 되죠. 그러면은 원형 의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형 의자도 자 소실점 아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사각형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이렇게 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뒤쪽으로 응. 갈수록 원이 더 찌그러지잖아요. 응. 얘로 왜곡되는 갈수록 거죠, 네, 네. 또 얘로 갈수록 원이 좀 더 이렇게 척척척 하다가 이 소실점이 거기는 표현이 안 돼요. 능선에는 선이죠. 그냥 선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이렇게. 응. 그럼 원기둥도 이렇게 그려지는 그치, 거예요. 그치, 그치. 아, 원기둥도 원이네. 네.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잠깐만. 근데 사각기둥이 가장 기능적으로는 좋잖아요. 근데 네. 원기둥이 있는 이유는 미학적인 이유예요? 아, 그거 진짜 되게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심선이라는 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중심선,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조적벽이라고 한다면 옛날 그냥 건축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인면에 뭐 치수? 패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벽돌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A 대 B 대 C, 그다음 뭐 D 대 A 대 B 이런 이 자체의 비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건축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선이 먼저 생겨요. 근대 건축이 들어와서 얘기구나, 거의. 네. 아, 그치. 빨간색으로 중심선 먼저 그리고 거기서부터 벽체를 만들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쵸? 음. 근데 원의 굵기를 건축가가 설정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의 원기둥의 지름이 300인지 350인지 400인지 450인지 600인지 900인지는 안 중요하다는 거죠. 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이유로 정해지는 거죠. 그쵸? 구조기술사가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원기둥이나 사각기둥은 약간 조금 스탠스가 거기서 좀 다른 게 원기둥은 그 교차점이라고 좀 인지를 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 원의 둘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사각형은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내가 원기둥을 한다면 원기둥에 속해 있지 않은 이런 벽체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더 돋보이겠죠.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로운 평면이 구성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제가 꼬르비제도 빌라사바를 보면 어떤 거는 원기둥이고 어떤 건 사각기둥이에요. 맞아. 그러면 사각기둥은 이렇게 벽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개가 그거네? 좀 다른 종족인 거네요. 다른 종족인 거죠. 원기둥이랑 사각형이랑. 근데 되게 조금 살짝은 좀 더 극단적인 포지션에 있는 근대 건축가들은 예를 들어서 주세페 테라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규칙을 배반하지 않아요. 다 원기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벽면에 이런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폭이 만약에 400이에요. 사람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설계를 하면은 야 이거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세페 테라니 이런 데도 그냥 원기둥을 살려요. 왜요? 왜냐면 자기는 이 중심선이 교차되는 이 체계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나머지 요소들은 그냥 이제 드러내는 건축 요소로서 잘 작동이 되게.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가까우면은 사실 그냥 편입하거나 기둥열을 좀 바꿔도 되잖아요. 그 원칙을 고수했다? 네. 그러니까 잘 보면은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건축가가 있고 그런 걸 유도리 있게 적용하는 건축가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리차드 마이어는 고수하는 쪽에 속하죠 사실. 전 사실 리차드 마이어 건축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건축가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원기둥을 나 그래서 빠졌어요. 난 딱 보이잖아요. 원기둥. 그 기둥이라는 구조의 체계와 너무 예쁜 거. 그 다음에 자유롭게 구성된 면들이 분리돼서 딱 보이잖아요. 진짜. 근데 그거를 분리되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분리되게 한 사람도 있고. 리차드 마이어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원기둥이 죄다 어디 가까이에 있고 좀 불편하게. 근데 예뻐. 그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나 리차드 마이어 건축물로 드로잉 좀 연습해봐야겠다. 좋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리차드 마이어. 근데 리차드 마이어 드로잉은 리차드 마이어 드로잉 연습해보는 것도 좋고 모형을 보는 것도 되게 좋고. 모형? 네. 모형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모형 만들어 보라고? 네. 뭐 학생이시라면 한 번쯤은 만들겠죠?
1학년 때 건축가 모형 만드는 거 있지 않아요, 수업? 있죠, 보통 있죠. 저 그때 주빌리 교회라고 곡면 이렇게 되는 교회 있어요. 이렇게. 그거 망했죠. 뭐 못 만들었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참 보면은 그 구의 중심점이 땅 아래 있잖아요. 아시네요? 주빌리 교회 아세요? 알죠. 나 그러니까 그거 못 만들었어요. 결국. 그런 체계가 이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네. 재밌다. 아무튼 원은 이렇게 삼각형은 더 쉽죠. 아, 사고 싶죠? 계단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계단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눈높이가 여기고 소실점이 한 여기쯤 됐었죠. 잠깐만.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뭐 밑에 이렇게 슬라브가 좀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슬라브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 슬라브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쯤에서 좀 높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으면 이으면 계단이네. 그치. 이으면 계단이죠. 근데 봐봐요. 지금 소실점이 계단 딱 왼쪽 선이랑 겹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색해 보일 것 같아. 계단이.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죠. 괜찮을까? 네. 어색해 보일 것 같아서. 맞잖아. 한쪽에 앉아서 선으로 보일 텐데 거의.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 계단이 있는 그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를 다른 색깔로. 그러면 포함하는 박스인 거지. 쉽게 말하면.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잠깐 헷갈리네 갑자기.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 이게 맞나? 아, 그쵸. 아, 그냥 내린 거예요. 이 그냥 밑에랑은 내린 거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얘가. 뭔가 정확히 맞추려면 그치. 그렇게 이렇게 돼. 슬래브가 되죠. 잘려야지. 그쵸. 그렇게. 맞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랑 이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선. 네, 그냥 그러면은 선, 직선.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럼 되지. 이렇게 하고.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계단이다. 맞네. 그게 계단이네. 네. 어려울 거 없네요. 중간에 참이 필요하다. 3m 이상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알 것 같아. 얘가 이제 참인 거죠. 계단이 있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거기서 이쪽 뷰를 바라본다. 잠깐만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맞구나. 맞아. 계산 후딱 그리시네. 네. 사선벽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사선벽? 사선으로 서 있는 아니면 그러니까 벽이 잘려 있는? 네, 벽이 잘려. 예를 들어 여기가 이걸 제가 평면도라고 하는데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상하게 원이 동그라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단이 오른쪽에 붙어 있고. 네, 계단이 뭐 여기 이상하게 있고, 그렇죠. 엄청 넓은 계단이네. 여기 참 있고. 이거를 그려볼게요. 이거를. 예. 그릴 수 있어요. 제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지. 여기 선 그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여기 선 그어서. 그쵸. 근데 조금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얘도 박스를 그리면 되죠. 그렇지. 여기 박스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올려요. 높이만큼. 그렇지.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과 앞에 있는 점과 뒤점을 이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올린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점과 뒤점, 앞에 있는 점과 뒤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동민이 그리는 거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고난이도가 뭔지 알아요? 뭐요? 앞에 보이는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저 벽이 네. 각도가 있어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나랑 보는 게 수직으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가 있어서 기울어져 있는 벽 있잖아요. 네.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렵죠. 어렵죠. 진짜 어렵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런 드로잉은 없죠, 거의. 뭐 하라면 하죠. 억지로 하는 거지. 좀 왜곡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결국. 약간 2점 투시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뭐 2점 투시, 3점 투시 이게 되게 많은데 그냥 소실점이 하나에 1점 투시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2점 투시나 3점 투시 이런 조감도 이런 것들은 왜곡이 너무 심해서. 보통 우리가 보는 세상은 거의 다 1점 투시예요?
가깝죠. 눈은 원형이니까. 잠깐만 눈이 그러니까 1점 투시야, 2점 투시야, 3점 투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9잖아요. 눈이 9니까. 잠깐만 무슨 소리야 그건 또? 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어. 우리가 보는 세상은 무엇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1점, 2점, 3점 투시 소실점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점인지. 그러니까 다 가상의 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VR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 여기 이제 망막이 있고 이제 상이 여기 비치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보는 세상은 다 사실상 이런 원형 구에 있는 좌표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1점 투시는 우리를 얘를 이렇게 펴서 보는 거예요. 잠깐만 진짜요? 네. 근데 좀 충격인데 지금? 그러니까 평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면은 이 구에 있는 그 지름이 넓어진, 그러니까 이게 눈알이면은 진짜요? 안구면은 응. 표현이 좀 저속했어요. 응.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 이제 그 전기 센서가 가서 이렇게 전기 내려가잖아요. 센서가. 시신경. 네, 시신경. 그러니까 1점 투시는 이 세상을 뭔가 완벽한 평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이게 이 편차가 생기죠.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내가 왜곡되게 그려지잖아 1점 투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1점 투시도도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2점 투시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2점 투시는 왜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2점 투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점 투시를 보통 그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건물을 그리잖아요.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죠. 근데 왜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인면 정보와 여기 있는 인면 정보를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3점 투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점이면은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 주로 많이 이러죠. 왜냐면 여기 있는 A면과 잠깐만. 여기 있는 B면과 여기 있는 C면을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 아 그런 의도 때문에 만들어진 방식이네. 만들어진 방식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죠. 그래서 그 이제 되게 막 프랑스의 박물관들 가보면은 그러니까 투시도를 개발하는 섹션만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인류한테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인류의 10가지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잖아요. 투시법이. 그래요? 그럴만 하죠 사실. 브루넬레스키가 맞아요. 그게 10대 발명인가 8대 발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옛날의 건물도 보면은 그거를 이제 투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울을 통해서 이게 역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들이 대칭인 게 많았죠. 왜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보고 내가 투시도로 상을 맺혀서 이제 한번 그려요. 그러면 그게 좌우가 반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도 반전돼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좌우가 비대칭인 건물이 나온 지는 사실 근대 이후죠. 진짜? 네. 와.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막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투시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나 근데 되게 충격적이야 진짜 이거. 나 항상 궁금했고. 네.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자꾸 잃어버려 내가 2점 투시, 3점 투시. 그래서 그렇구나. 1점 투시도 상당히 사실 왜곡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랑 모형이랑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모형은 어쨌든 우리 안구로 보는 거죠. 내 눈으로. 그러니까 그 빛 환경도 본과 동시에 그 왜곡을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렌더링을 안 시키고 모형을 만든 모형을 다음에 봐야 진짜네요. 사진 찍으라 그러거든요. 그게 진짜네. 네. 사진은 또 괜찮아요. 왜냐면 카메라 렌즈가 동그라니까. 근데 컴퓨터는 아니죠. 컴퓨터는 둥그런 렌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렌즈 동그란 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렌즈 사람 눈이랑. 예. 그러니까 막 50mm 렌즈가 50mm 그 렌즈가 50mm 안구가 50mm라서 맞아, 5cm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만. 라이노상에 50mm도 설정할 수 있고 100도 설정할 수 있고 20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가짜인 거죠. 여기 있는 왜곡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VR에서는 어안 렌즈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게 막
마치 물고기가 보는 것 같은 상 있잖아요. 막 되게 왜곡된 상. 물고기 눈깔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왜곡이 심하잖아. 그걸 어안 렌즈라 그래서 그 VR 렌즈를. 이해되네. 그 사람 눈이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 편차가 생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가생이라고 해서 왜곡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이게 사람 눈이 원형으로 왜곡해서 보는 거죠. 이 세상을. 그게 되게 합리적이네요. 그쵸. 합리적인 거지. 네. 그러면 만약에 실제 1.2 시상에서 살면 얼마나 왜곡되고 어지럽고 어지럼증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쵸, 말이 안 되죠. 죽을 때만 머리 아프고. 1.2C로 보려면 사람 눈이 네모여야 되죠. 스펀지밥은 가능해요. 스폰지밥도 눈은 동그래요. 아니죠. 스펀지밥은 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능하죠. 시신경이 이렇게 돼. 재밌다 근데.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아 재밌다 진짜. 그쵸.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저번에 그 MIT 논문인데, 그래서 이런 구체 안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자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공간을. 예. 와 그러면 잠깐만 박사 논문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곡이 아예 없겠다. 왜곡이 없죠. 그렇죠. 이게 투시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맨날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건축이 이게 진짜 참 되게 추상적인 건 구체적인 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벽면이 있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눈이 동그랗지 않다면 여기 있는 A에 있는 대상물과 B에 있는 대상물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죠. 아니지 눈이 두 개가 아니라면 이제 그거는. 아니죠. 하나만으로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눈이 두 개여야 거리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만 가려도 거리 차이는 보죠. 아니죠. 눈 하나는 어떻게 파악해 못하지? 아니 봐봐. 아까 눈 하나를 지금 가려보시고 제 손바닥이 오면 다가가지나요? 되죠. 상대적인 거니. 네. 그러니까 눈 두 개인 거는 이제 정보를 중첩하려고 그러는 거고, 눈이 원형이기 때문에 A랑 B랑 위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가라는 벽이고 이게 나라는 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가와 나의 벽은 평행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걸 평행하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학습해서 평행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는 모이게 보이겠죠. 그쵸? 이걸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바닥 타일 보고 그냥 평행이라고 판단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제 말하고 싶은 요는 뭐냐면,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A는 실제 대상물의 크기에 조금 더 가깝고 얘는 좀 더 작고, 눈 바로 앞에 있으면 실물의 크기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상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A라는 대상물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이 저한테 만약에 점점 가까이 오면은 점점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상물의 크기는 고정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투시로 왜곡해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속도 계산이라던가 위치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뭐예요? 뭐 하나보다 유리하니까? 하나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시신경이 있는 쪽은 그런가? 네, 이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나 잘 물어봐야 될 모르겠다. 것 같은데, 이게 눈이 시신경이 있는 쪽은 검해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교차가 되면서 계속 맹점이 없지. 네, 맹점을 사라지게 맹점 해주는 거죠. 참고로 맹점이라는 거는 시신경이 모여있는 신경 다발 때문에 그렇죠. 상이 맺지 않는 곳이 맹점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구나. 맞네.
오, 신기하다. 사람이. 그쵸. 그 이제 그 또 약간 시각장애우 분들은 투시를 못 느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관점 다르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첨부해 주세요.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러니까 후지산을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후지산을 입체적으로. 아, 진짜? 네. 그리고 컵을 봐도 우리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바깥쪽과 안쪽이 동등한 위상이라는 거죠. 약간 그거 같다. 피카소 그림처럼 이렇게 전개해 보지. 아, 그렇게 느낀다고. 네네네. 공간을 볼 때 이게 입체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 그 공간인데 그것도 인식하는 느낌도 혹시 다르고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는 진짜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만약에 지식을 좀 알고 보면은 이제 더 자기 해석으로 좀 볼 수 있는 세상이 생기는 거죠. 짱이다. 재밌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철학부터 시작해서 과학, 수학 다 연결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발이나 그 도면 같은 거,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막 BIM 나오고 막 3D 막 이런 기술들이 막 발달하면은 뭐 도면이라는 게 조금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완전 다른 거죠. 일단 도면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도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안나? 됐다. 뭐 이런 벽을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 있는 A 사람과 여기 B 사람 있잖아요. 그쵸? A는 B를 못 보죠. 근데 도면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뭐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A 있는 사람은 화장실의 위치를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근데 평면도는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평면으로 보면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차원을 하나 낮추면은 되게 얻는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면은 이제 절대 사라지진 않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그렇지. MRI랑 똑같죠. MRI CT도 단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잘라서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리는 이런 엑소노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나 이걸 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평면도 보고도 여기다 또 소리 좀 찍고 막 이런 근데 또 어느 순간은 여기서 여기 봤을 때 또 투시도도 또 그려봐야 되는 거죠. 아니 평면도 상에서도 소리점 찍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엑소노가 아니라. 그죠? 뭐 가능하죠. 되게 어색하겠지만. 여기서도 그치. 평면 투시도 그것도 가능하죠. 여기서 이거 볼 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드로잉 할 때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 보여도 그냥 그려라. 안 보여도 그려라? 무슨 뜻이죠? 자, 제가 여기서 이걸 볼게요. 그러면 이 벽면이 기준이 되는 벽이 되겠죠. 얘가 A예요.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벽이 B예요. 그 얘가 C예요. 그 얘가 D예요. 그러면 제가 있는 쪽에서는 뭐만 보이는 거죠? A가 보이는 거죠. A만. C 살짝 보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B랑 D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그냥 그린다는 거죠. 아, 점선으로, 은선으로. 아니요, 그냥 그려도 돼요. 아, 그냥 그려라.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A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제가 위치가 소실점이 이쪽이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그치. 그렇게 그리라고. 네. 그다음에 B는 지금 C랑 조금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쭉 연결돼 있는 것보다 바깥쪽에. 그쵸. 그쵸. 그러면은 C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D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치. 아, 안 보여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깜뽀바이작 드로잉도 되게 지워졌어.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안 보여도 그린단 말이에요. 그냥 안 보여도 그냥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요소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보이는 것도 그려라.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죠. 오늘 배경 지식 많이 쌓았어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확인해서 이제 자막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드로잉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그런 그냥 몇 개 원칙밖에 없다. 그걸로 이제 자기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 동민님 강의 사실 저도 듣긴 했는데 되게 다양한 예제하고 더 재밌는 스토리들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서 들어오셔서 네, 링크 타고 넘어오셔가지고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강 기간 6개월이에요.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많아요? 저 6개월 동안 볼 수 있어요. 페이서 강의는 한 학기 내내 볼 수 있다는 거지. 제가 강의를 이틀 만에 촬영했거든요. 네, 그런 걸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약간 이틀 안에 볼 수 있어요. 그 강의는 이제 6개월짜리 수강 기간이 있으니까 맘 먹고 하면은 뭐 일주일이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이면 충분히 보죠. 일주일 만에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가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